네, 그러면 생성형 AI를 활용한 크리에이티브 디자이너 과정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종로 여성인력개발센터 교육 담당자 이은경이라고 합니다. 오늘 과정 설명의 순서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먼저 여러분들이 3개월 동안 나오시게 될 종로센터와 과정 개요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후에 교육과정의 내용에 대해서 강사님 두 분의 말씀을 듣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질의응답을 진행한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종로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양성평등 기본법에 근거하여 사단법인 여성중앙회가 정부 지원을 받아 설립한 서울시 지정 여성 전문 직업교육기관입니다. 네, 교육 과정에 참여하시게 되면 매일 나오시게 될 텐데요. 위치는 대학로 스타시티 빌딩 2, 3, 4층을 사용하고 있으며 4호선 해화역에서 도보 5분 거리입니다. 전년도 이용자 수는 약 7천여 명으로 그중 구직자는 4,327명, 그중 취업자 수는 2,518명입니다. 종로센터에서는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사업관리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종로 여성의학개발센터에서는 실력 중심 사회의 잠재적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서 여성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훈련 프로그램과 취업 지원까지 원스톱 종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종로센터에서는 국민 취업 지원제도, 집단 상담과 같이 진로 직업 상담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내일병 카드를 이용한 다양한 교육 훈련이나 여러분들께서 참여 예정이신 여성 대상의 직업 교육 훈련 또한 진행 중입니다. 교육 수료 후에는 세일 여성 인턴이나 일자리 도약 장려금 등 고용 서비스와 함께 취업 매칭이 될 수 있도록 전문 직업 상담사분들이 여러분들을 지원해 드릴 거예요. 또한 취업 후에도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재직자 역량 강화나 경력 단절 예방 사업 등 사후 관리 서비스까지 함께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종로 여성인력개발센터의 강점입니다. 종로센터는 청년 여성 고용 서비스를 개발 및 제공하고 신중년 맞춤 직업훈련, 개인별 사례관리, 사후관리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네트워크를 통해 높은 취업률과 만족도를 달성했으며 2019년부터 2022년까지는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 운영평가 S등급, 2020년, 2022년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운영평가 최고 등급을 받았으며 고용노동부 고용정보원에서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과 함께 고용노동부 지원 훈련기관 인증평가에서 5년 인증 우수 훈련기관을 획득하였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종로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청년 고용 서비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취업 계획 수립부터 일경험, 집중 알선까지 개인별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 취업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전년도 사업평가 최고 등급과 2년 연속 서울 전체 1위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 청년 취업 촉진을 위해 정규직 채용 시 청년 1인당 총 1,20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도 운영 중입니다. 전년도 사업평가 전격 1위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또한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들을 위해서 다양한 일경험 프로그램 또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종로센터에 대한 소개는 마쳤고요. 교육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과정은 여성가족부 지원으로 운영되는 신기술 응용 분야 직업훈련입니다. 생성형 AI를 잘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잘 모르시는 분들도 함께 참여해 주실 텐데요. 생성형 AI란 명령어를 입력하여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인공지능으로 대표적으로 미드저니, 스테이블 디퓨전이 있습니다. 적절한 명령어를 입력하기 위해 문법에 대한 이해와 프로그램 활용 노하우를 습득한다면 우리는 이를 통해서 고퀄리티의 디자인을 더욱 빠르게 얻을 수 있습니다. 작년부터 빅테크 기업들이 생성형 AI를 본격적으로 공개하면서 언어, 음성, 비디오 등 주요한 생성 모델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본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스테빌리티 AI의 스테이블 디퓨전은 작년 8월, 미드저니 랩의 미드저니는 작년 7월에 공개되었습니다. 네, 표에서 보실 듯 있듯이 디지털 이미지 시장의 규모는 향후 5년 후 48억 달러까지 확대 전망을 보이고 있는데요. 디지털 이미지 시장에서 AI가 생성한 콘텐츠 비중 또한 2020년 1%에서 25년에는 10%까지 증가 전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새롭게 개발되고 있는 생성형 AI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여 이미지를 생성하고 디자인 소스를 개발 및 적용할 수 있는 전문가의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본 교육과정 추진 배경에 대해 말씀드렸고요. 다음으로는 특장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과정은 현장 전문 강사진과 함께하는 실무 중심 직업훈련 프로그램으로 실습을 통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 프리랜서를 위한 비즈니스 플랫폼 크몽과 함께하는 과정으로 크몽 플랫폼 내 프리랜서 등록 및 활동 전략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네, 본 과정의 교육기간은 2023년 9월 6일부터 12월 7일까지 진행되는데요. 총 186시간으로 1일 3시간 62회 진행됩니다. 교육 대상은 시각 디자인 분야로 취업 및 활동을 희망하는 미취업 구직 여성으로 청년층, 디자인 분야 경력 및 전공자, 디자인 프로그램 활용 가능자를 우대 선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신청 제외 대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생, 일반 대학원생 같은 경우 원칙적으로는 신청이 불가하나 학점은행제, 사이버대, 방통대, 야간대학원 재학생 중 6개월 이내 졸업자는 신청 가능하십니다. 또한 신청하실 때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자영업자분들은 연매출 1억 5천만 원 미만임을 서류를 통해 증빙해 주시는 경우 참여가 가능하시고요. 현재 재직 중인 분들 역시 연소득 4,800만 원 미만임을 원천징수 영수증으로 증빙해 주시는 경우 참여 가능합니다. 현직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참여 불가하시고요. 여성가족부 지원 직업교육은 1년에 1회 2년까지만 반복 허용한다는 규정에 따라서 올해 여성가족부 지원 직업훈련을 받으신 분은 참여 불가하십니다. 네, 다음으로는 신청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로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탭에서 참가 신청서를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성실히 작성하셔서 센터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면 서류 신청이 완료되십니다. 접수 마감일은 8월 30일 수요일 오후 1시까지이고요. 꼭 마감일 이전에 접수해 주셔야 전형에 맞추어서 교육에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교육생 선발은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 전형 후 최종 선발 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면접은 8월 31일, 9월 1일 이렇게 이틀간 진행되며 정확한 일시는 개별 안내해 드릴 예정이에요. 모든 전형을 맞추신 분들에게 최종 발표는 9월 1일 오후 6시 이후에 진행됩니다. 본 과정의 교육비는 전액 지원으로 이루어지고요. 국비 지원 과정이다 보니까 수강생으로 최종 선발 되신 후에는 자비 부담금을 10만 원 입금받고 있습니다. 입금 후 교육 과정을 정상적으로 수료하시면 5만 원을 환급해드리고요. 취업이나 프리랜서 활동 증빙 시 5만 원 환급을 해드리는 걸로 전액 환급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크몽 플랫폼 내 프리랜서 등록 지원과 함께 활동 전략 서비스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커리큘럼에 대해 말씀드릴 건데요. AI 디자인의 이해, 생성형 AI 프로그램 활용법, 포트폴리오 실습에 더불어서 프로젝트 관리나 저작권 이용, 산업별 활용 등의 디자이너가 가져야 하는 기본 소양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생성형 AI 프로그램은 미드저니, 스테이블 디퓨전, 챗 GPT 총 3가지 부문으로 나누어지는데요. 버전별 활용과 문법부터 포토샵, 클립 스튜디오, 연계 활용 같은 실습까지 진행되며 챗 GPT와 리튼 이용법, 프롬프트 작업, API 활용의 내용까지 담고 있습니다. 교육 내용에 대해서는 강사님들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예정이고요. 이상으로 과정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담당자 집통번호나 이메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자영업자나 재직자 등으로 서류 접수에 증빙이 필요하신 분들은 개별적으로 문의 주시면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두 분의 강사님 중 서동인 강사님께서 교육과정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서동인 강사님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동인이라고 합니다.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목소리 들리시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동인이라고 하고요. 올해 초부터 생성형 이미지 생성형 AI를 처음 접했는데, 현재는, 어, 이게 본업이 돼서 지금 웹툰 제작을 하고 있어요. 지금부터 이제 과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I 이미지에 대한 오해부터 저희가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건데요. 누구나 쉽게 이미지를 만들어서 작품 활동 또는 수익화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10초 만에 이미지를 만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AI를 통해서 멋진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항상 예술성을 가지고 있거나 상업적 가치가 있는 이미지를 만들어낸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원래 창작자의 의도와 일치하는 이미지를 만드는 게 AI 만들기 위해서는 AI 툴에 대한 이해, 그리고 다양한 인문학적, 그리고 예술적 소양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법적, 윤리적 고려 사항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또 많으세요. AI 기술은 일부 직업군에서는 자동화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반복 작업, 보통 노가다라고 말하는 그런 작업들에서는 AI가 사람보다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에서는 AI가 그 일을 물려받게 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창작과 예술 분야에서는 AI가 도구로서 사용되지 그 AI가 사람을 대신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디자이너나 아티스트가 AI를 활용해서 더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작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 창작자의 작품을 무단 도용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전 창작자의 작품을 무단 도용할 수도 있고요.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우선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AI로 생성된 이미지는 학습 데이터에 기반해서 만들어지는데요. 만약 학습 데이터가 무단으로 사용된 창작물을 포함하고 있다면 그 결과물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AI 기술 자체 문제가 아니라 사용되는 데이터셋의 문제입니다. 실제로 원작자의 허락 없이 특정 화풍이나 캐릭터를 완전히 동일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개인적인 취미 영역으로 활용하시는 거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이런 걸 이용해서 상업적인 활동을 한다면 문제가 되고 그런 활용이 제한이 됩니다. AI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만드시는 분들은 학습 데이터의 출처와 사용 권한을 철저하게 확인해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성착취물에 사용된다. 여성이나 심지어 아동 그런 성착취물로 AI가 활용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가능하고요. 근데 AI 기술이 부적절하게 사용될 가능성은 당연히 있지만, 이런 문제는 기술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총과 칼이 경찰이나 군인의 손에 들려 있다면 나라와 시민을 보호하는 데 사용되지만, 강도나 테러리스트 손에 들어가는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툴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전혀 해당이 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오해들이 AI 기술의 빠른 발전하고 그에 따른 사회적 영향에 대한 불안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술 자체는 중립적이고요. 그것을 어떤 사람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다음, 유튜브에서 이야기하는 AI. 유튜브에서 AI 이미지를 이용해서 누구나 쉽게 하루에 1시간 정도만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실제로 어, 수익화를 해보려고 해보면은 그렇게 간단하게
하루 잠깐 1초 만에 이미지를 만들어서 그거를 몇만 원에 팔고 이런 식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수익하는 좋은 이미지를 만드는 것보다도 본인이 어떻게 이거를 사업화할 수 있느냐 그런 영역이거든요. 예를 들면 인터넷상에 맨 처음으로 이제 미드저니가 나왔을 때 국내외에서 각 누구나 만들 수 있다고 챗 GPT와 미드저니 이용해서 동화책을 만들 수 있다. 어린이 컬러링 북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POD 상품을 만들 수 있다 하면서 한 10분 정도 되는 영상에서 이걸 이렇게 뚝딱 만들어서 판매하면 돈을 번다라고 소개가 됐었지만 실제로 그렇게 버는 사람이 물론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실패하고 본인이 그러니까 의미 있는 수익을 버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컨텐츠를 보면은 적당히 텍스트만 넣어서 이미지를 만드는 게 아니고요. 어, 본인 각 개인의 기획과 창의력이 필요하고 또 사용자 역량에 따라 다른 퀄리티의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어요. 또한 동일한 이미지를 만들어도 그 이미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미지가 사업가의 그런 디자인 작품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예술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단순히 개인의 취미용 이미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저희 강의에서 어떤 것을 배우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우선은 간단하게 우선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만든 것들을 보여드릴 건데요. 단순히 우선은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크몽에 그냥 제가 만든 이미지 몇 개를 올려놓고 그냥 판매를 했었어요. 그때만 해도 경쟁자가 거의 없고 이미지를 할 수 있다고 올려놓은 분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그림만 올려놓고 기다렸더니 사람들이 이미지 생성 요청을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불과 몇 달 만에 그런 시장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경쟁자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한 달에 뭐 100만 원, 200만 원 정도를 부업처럼 버는 정도는 현재도 가능하지만 그게 아니라 실제로 본인의 본업이 되고 사업이 되고 하기 위해서는 그 이상의 수익을 내셔야 되잖아요. 좀 그렇게 할 수 있는 기반을 닦을 수 있는 교육을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거는 사업이 될 수도 있고 본인이 원래 하고 있는 그 업무에서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대한 것이 될 수도 있죠. 강의를 진행하는 동안 저하고 그리고 남영근 저 다음으로 이제 그 설명해 주실 남영근 강사님하고 둘만이 이거를 저희가 마치 멘토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함께 같이 공부하고 스터디하는 그 동료들이 다 같이 의견을 나누고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다음은 저희가 이제 우선 제가 만든 것들부터 보여드릴 건데요. 이거는 제가 AI로 처음 진행한 작업이에요. 흐몽에 올렸는데 한 3, 4일 정도 후에 의뢰가 들어왔어요. 본인이 이제 삼국지 게임, 보드게임과 슬롯모션 게임을 만들려고 하는데, 일본의 그 코에이라고 삼국지로 유명한 게임사가 있거든요. 그 게임사의 캐릭터와 좀 비슷한 느낌의 삼국지 캐릭터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미드저니로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20 몇 명 정도의 캐릭터를 제가 만들고, 그리고 게임 어셋을 제작해서 바로 판매를 했습니다. 이거는 제작하는데 한 일주일 정도 걸렸어요. 첫 작업이 이제 한두 장의 이미지가 아니라 이렇게 좀 대량으로 되는 큰 작업이어가지고 저도 좀 운도 좋았고 좀 많이 배우면서 진행했던 작업입니다. 두 번째는 논문에 삽입되는 이미지. 이런 것도 의뢰가 들어오는데요. 네,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 사진이 이게 이제 이거는 사진이고요. 이 사람의 사진을 활용해서 점점 로봇의 모양으로 만들어서 논문에 이미지를 삽입하는
그런 작업이었는데요. 제가 그 논문을 확인은 못했지만 그 사람을 로봇화 시키면서 좀 섬뜩함 수준을 비교하는 이미지로 요거는 이제 미드저니는 아니고 이 스테이블 디퓨전을 이용해서 제작했습니다. 세 번째, AI로 만드는 가상 모델 사진입니다. 처음에 이제 이미지 위주로 작업을 진행하다가 어, 가상 모델에 대한 의뢰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가상 모델 그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서 새로 이제 작업들을 진행을 한 거고요. 주로 이제 온라인 교육 사이트, 화장품, 속눈썹 이런 좀 작은 중소기업들에서 요청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주로 보통 이제 미모의 젊은 여성 모델을 의뢰를 많이 하셔서 그런 쪽으로 진행을 주로 했었고요. 남성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이제 학습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아서 좀 괜찮게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남성 이미지는 진행하지 않고 젊은 여성 위주로만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 또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냐면 요거는 이제 미드저니로 작업을 했고요. 레퍼런스 이쪽에 이제 의뢰인이 본인이 직접 그린 이런 금발 여성, 태권도 남성, 그리고 약간 선글라스 낀 초록색 머리의 남성 이 세 개의 그림을 주면서 한쪽을 동일하게 바라보고 일렬로 서 있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미드저니 이용해서 제작해서 이거는 각 그 캐릭터당 한 명씩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포토샵을 이용해서 세 명을 하나의 배경에 넣어서 이렇게 완성해서 보내드렸고 굉장히 만족해 하셨습니다. 또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냐면 요거는 이제 티셔츠 프린팅 디자인 작업을 했던 건데요. 태권도장에서 좀 강렬한 이미지의 티셔츠를 제작을 하고 싶다고 하면서 여기 보이시는 그 세 가지 퓨마의 표범인가요? 예, 요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이런 느낌으로 만들고 싶다. 티셔츠 뒷면에 보라색으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셔서 제가 이제 이렇게 결과물을 만들어서 완성을 했던 작업입니다. 이것도 역시 미드저니로 만들었고요. 미드저니로 표범, 칼, 배경 세 가지를 따로 뽑아서 세 개를 포토샵으로 합성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또 그 밖에도 여러 작업들이 많은데 포트폴리오로 공개하기를 원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또 많으세요. 그런 분들 작업은 보여드리지 못하는 것이 좀 아쉽네요. 그 다음으로는 AI로 만든 영상들을 좀 보여드릴 건데요. 이거는 상세 페이지 삽입 영상. 이거는 뉴진스의 그런 춤추는 그런 모습을 스테이블 디퓨전을 이용해서 동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의뢰받은 건 아니고요. 제가 제 상세 페이지에 그냥 이런 처음으로 이런 스테이블 디퓨전으로 동영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았을 때 테스트 해보려고 만들었는데 결과물이 마음에 들어서 제 상세 페이지에 넣었던 영상입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은 AI로 이거는 또 사업 설명회에 논개의 이미지를 이용해서 말하는 논개를 만들고 싶다고 요청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우를 섭외해서 그 보내주신 스크립트를 성우가 녹음을 하고 그다음에 캐릭터가 말을 할 수 있게 만들어서 완성했던 영상입니다. 한번 보실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준홍계입니다. 살아서는 진주 촉성로에서 조선을 생각했고 죽어서는 고향길 찾아가다 서상에 묻혔습니다. 제 후손이 살고 있고 살아갈 서상의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네, 끝까지 보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준홍계 보시면은 이게 이제 아주 자연스럽진 않아요. 하지만 이런 걸 아주 자연스럽게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큰 비용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 적당한 퀄리티의 저렴한 영상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에게는 이런 것도 의뢰를 받아서 할 수 있고 심지어 이거는
굉장히 만들기도 쉽습니다. 이미지를 특정 사이트에 넣어서 그냥 제너레이트만 누르면 자동으로 스크립트에 맞는 입모양으로 움직여주고요. 그리고 성우는 저 같은 경우는 크몽에서 이용을 했거든요. 크몽에 올라와 있는 성우분에게 스크립트를 보내서 음성을 만들고 그거를 삽입해서 이렇게 제작을 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요거는 의뢰를 받아서 만든 건 아니고 제가 테스트로 공포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한번 보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요런 영상인데 제가 뭐 이런 영상이 제 취향이어서 만든 건 아니고요. 아직까지는 이제 이미지를 비디오로 만드는 기술이 완벽하지가 않아요. 아마 유튜브나 이런 데서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굉장히 기괴합니다. 막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흡입을 하고 걷는 모습도 마치 발에 바퀴가 달린 것처럼 막 흘러가면서 걷고 막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기괴하기 때문에 차라리 기괴한 사진을 기괴한 영상으로 만들면 오히려 더 느낌이 살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런 테스트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네. 다음은 이거는 이제 이미지 업스케일링. 이미지도 이거는 미드저니로 이미지를 만들었고요. 그러니까 미드저니로 만든 이미지를 저화질로 만든 다음에 다시 업스케일링을 했던 영상입니다. 한번 보시죠. 아, 예. 지금 보니 이미 미드저니로 만든 게 아니라 만든 것과 사진이 섞여 있네요. 이런 것도 요즘에는 이제 포토샵으로 업스케일링 할 수 있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뛰어난 업스케일링 기술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 역시 간단하게 활용하셔서 이걸로도 수익화를 하실 수 있어요. 이거는 큰 돈이 되는 건 아니고요. 본인이 직접 활용하는 게 더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크몽에도 올려놓고 이것도 그냥 작은 수익화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는 것을 저 역시도 미드저니보다 더 많이 쓰고 있는데 스테이블 디퓨전을 이제 전문적으로 하고 계신 남현국 강사님에게 다음을 넘기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실까요? 다들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네. 저는 스테이블 디퓨전 강의를 맡은 남용근이라고 하고요. 이 앞쪽에서 이제 서동인 강사님께서 AI에 대해서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저는 교육 과정이랑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결과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성을 할 수 있는지에 좀 더 초점을 두고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런 이미지들은 전부 다 스테이블 디퓨전을 통해서 다양한 그림체로 이제 표현을 한 것들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앞전에 이제 작업하셨던 거랑 유사하게 캐릭터 하나, 그리고 이제 고래, 배, 배경, 그다음에 난간 부분 이런 식의 이미지를 조각조각을 합쳐서 최종적으로 하나의 이미지로 만든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공사 현장에서 일하시는 인부들 사진을 찍으셔서 좀 안전적인 배너들을 좀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실제 이미지를 일러스트식으로 변환한 이미지입니다. 다음으로 보면은 텍스트 투 이미지라고 텍스트를 기반으로 이미지를 생성하는 거예요. 이제 어떤 데이터셋으로 가공된 모델을 사용하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입력한 프롬프트는 동일하게 이제 남성, 그다음 사과, 길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면은 이제 체크 포인트마다 다른 결과물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미지 투 이미지인데 이거는 이미지를 기반으로 다른 이미지를 만드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도 프롬프트가 들어갑니다. 기본적인 프롬프트로 생성한 이미지를 이제 다시 이미지에서 이미지로 이제 배경을 밤으로 바꿔주고 빛나는 하늘로 바꿔줬더니 이런 식으로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텍스트부터 이미지까지 처음엔 텍스트 투 텍스트로 그 다음에 이미지 투 이미지로 최종적으로 이제 외부 툴을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웹 표지를 만들 수 있어요. 보통 의뢰가 들어오면은 작업 시간은 빠르면 3시간 정도 조금 이제 클라이언트랑 피드백을 주고받다 보면은 2, 3일 정도까지도 소요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식의 작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런 거는 이제 모델, 쇼핑몰 모델인데요. 처음에 이벤트성으로 AI 이미지를 활용해서 추가적인 이미지를 올리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원본 이미지, I2I를 통한 이제 AI 이미지, 하단은 이제 또 다른 남성 모델들, 운동에 관련된 이미지들을 생성을 해봤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NFT인데요. NFT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텍스트 투 이미지부터 이미지 투 이미지까지 진행을 하면서 특정 부분만 이미지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당 파트들을 출력을 하고 차후 그 파트들끼리 조합을 하면서 최종 제너레이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유사한 모양의 다양한 이미지들을 생성할 수가 있어요. 이런 교육 과정을 배우면서 저희가 같이 사용되는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포토샵, 그리고 좀 이미지의 디테일을 살리기 위한 프롬프트를 뽑기 위해 GPT를 같이 활용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프롬프트를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프롬프트에 따라 이미지가 어떻게 출력되는지, 그리고 그 이미지를 또 다른 이미지로 어떻게 변경을 하는지, 그리고 그 이미지를 통해서 어떻게 수익화까지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수익화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며 포토샵과 GPT를 활용해서 좀 더 심화적인 학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교육 과정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게요.